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코로나로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습니다. 도심 번화가도 상황이 심각한데요. 부산 지역 번화가 중 한 곳인 중구 남포동 광복로에 가봤더니 한 점포 건너 한 점포에 임대를 놓는다는 종이가 붙어 있고 통째로 빈 건물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안수민 기자입니다. 부산의 핵심 상권인 중구 광복로. 입지가 가장 좋다는 교차로인데 통째로 빈 건물이 수두룩합니다. 임대 문구는 거리 곳곳에서 흔하게 보입니다. 건물 2, 3층이나 지하는 물론 대로변 1층 점포들도 문 닫은 곳들이 많습니다. 월세가 한 달에 2,700만 원 냈거든요. 그죠? 지금은 반 해도 안 나가요. 1,300에도 안 나가요. 코로나 발발 10개월째. 유동인구가 줄고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겼는데 영업 손실이 커지자 상인들이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장사를 포기하는 겁니다. 대로변에서 한 골목 더 안쪽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이 말 그대로 한 집 건너 한 집이 영업을 중단하면서 가게 앞에는 이렇게 임대 팻말이 곳곳에 붙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의 여파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남포동을 비롯한 부산 주요 상권의 상가 공실률도 증가세입니다. 올해 3분기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을 보면 남포동의 경우 14.3%로 13.6%였던 지난해 4분기 수치를 넘어섰고 광안리와 서면 역시 공실률이 각 3.6%포인트, 1.6%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에게 세액 공제 혜택도 주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체감도는 낮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어려운 데는 좀 가주는 데도 있긴 한데 다시 원상 복귀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빠지는 거예요. 소상공인들에게 현금을 지원하거나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정책들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임시 방편에 불과한 상황. 장기적으로는 폐업을 하거나 빚 때문에 폐업조차 하지 못하고 타격을 입는 상인들이 더 늘 수 있습니다. 결국은 유예적인 성격의 한시적인 성격의 대출이라든지 보증 성격이 있다 보니까 기존 가지고 있는 빚도 지금 한계 상황 왔는데 더 이상 빚을 내기도 어려운데 이 빚은 나중에 갚아야 될 빚이라는 거죠. 앞전에 나온 정책은 저는 땜질식 처방이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부산에서는 12,500여 곳의 사업장이 폐업을 신고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부산의 코로나19 진원지가 된 초연음악실 주변은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거리에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기면서 주변 상인들은 울상입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한산하다 못해 썰렁하게 변한 거리. 지나는 사람들도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아파트와 주택이 밀집해 있고 등산객들이 많이 찾는 산까지 있어 평소 행인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지만 2, 3일 전부터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주변 건물에 있던 초연 음악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면서부터입니다. 줄은 것 같아요. 오늘은 좀 많이 줄은 것 같아요. 느낌상. 50~60% 정도는 줄지 않았나. 네, 확실히 좀 그런 것 같긴 해요. 네. 거리에 사람들이 줄면서 인근 상가들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간간히 보이는 사람들도 상가를 찾는 경우는 몇 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개점 휴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손님 코로나 이후로는 장사 안 되죠. 그 집 놀다 갈 때도 있고 서너 분 하고 갈 때도 있고 그렇죠. 등산로 주변에 위치한 식당 밀집 지역. 점심시간에도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코로나19 진원지가 된 음악실과 비교적 떨어져 있지만 상황은 비슷합니다. 일부 식당업주는 취재진을 보고 예민하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식당 내부 자리도 대부분 비었는데 이전에 비해 손님이 절반 정도 줄었습니다. 다 안가서 찍었어요. 다 손님이. 원래 있던 데에서 다 지금 그거 거리도 좀 있는데도 영향 받아요. 이 가게도. 심각해요. 음악실발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 주민은 물론 상인들까지 고통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내가 사는 마을을 상징하는 캐릭터를 만들고 그 마을이 상표가 된다면 어떨까요? 주민의 손으로 마을 브랜딩 사업을 진행한 해운대구 반여 2, 3동의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 활동입니다.
정책 이주 지역이었던 무지개 마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피란민들의 정책 이주 지역. 해운대구에 소외된 일명 무지개 마을로 불리었던 반여 2, 3동에 아름다운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자연을 벗삼은 초록공원에서 특별한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바로 반여 2, 3동 문화 공동체 모티밴드의 참단 첫 공연입니다. 멤버는 모두 마을 주민들로 구성됐습니다. 모티는 모퉁이의 경상도 사투리로 외진 곳이지만 골목을 들어가려면 항상 거치는 공간 같은 마을 밴드가 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을 문화 공동체로서 지역 주민들로 결성된 밴드입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이나 중장년층, 노년층 모든 저소득층이나 빈곤층 등을 위하여 마음의 힐링이 되는 음악 문화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지난 3일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선정된 반여 2, 3동은 지난해부터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소규모 재생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마을 브랜딩 사업으로 희망을 담은 밝고 사랑스러운 마을 캐릭터도 주민들의 손으로 탄생시켰습니다. 반디는 맑고 깨끗한 곳에 사는 반디뿌리처럼 저희 반여동처럼 맑고 깨끗한 곳에 주민들이 숨쉬고 있다. 이게 표현을 해서 짓게 되었습니다. 머리에 나뭇가지가 꽂혀져 있습니다. 자연 속에 반여동이 숨쉬고 있는 저희 도시를 형상화하였고요. 그리고 이 목도리는 따뜻한 이미지를 주었습니다. 앞으로 반여 2, 3동의 도시재생은 주민들과 함께 계속 이어질 계획입니다. 전체 사업비 466억을 우리가 이제는 활용해서 반여 2, 3동을 새롭게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도시재생이라는 길을 불어넣기 위해서 마을 주민들에게 조금씩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마을 브랜딩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반디와 함께 새롭게 출발한 반여 2, 3동의 희망의 무지개가 마을에 어떠한 활력을 불어넣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공공도서관 내에 상상한 아이디어가 눈앞에서 실현되는 열린 제작 교육이 가능한 공간이 조성됐습니다. 코딩이나 공학 기술을 알지 못해도 누구나 쉽게 나만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곳인데요. 차선영 기자가 현장 전해드립니다. 종이 대신 티셔츠를 프린터에 넣고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컴퓨터에 입력합니다. 곧이어 이미지가 입혀진 티셔츠가 출력됩니다. 각종 의류와 모자, 신발 등의 인쇄가 가능한 패브릭 프린터입니다. 디지털 기기와 다양한 도구를 사용해 창조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열린 제작실이 문을 열었습니다. 전국 최초로 전문 민간 기업과 도서관이 협력해 만들어낸 이곳은 책과 도서관을 연계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됐습니다. 지난 5월에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0년도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운영 공모사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부산 지역 최초의 공공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입니다. 이곳에 있는 UV 프린터를 활용한다면 컵이나 텀블러, 휴대폰 케이스 등 개성을 살린 생필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종이와 원단을 원하는 모양대로 잘라 나만의 책을 만들고 명함과 엽서, 책갈피 등 종이를 활용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장비도 설치됐습니다. 특히 장소가 도서관이다 보니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들러 다양한 물건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다른 메이커스페이스랑 다르게 3D 프린터가 없는 메이커스페이스입니다. 도서관에 좀 많이 오시는 고령자나 경단녀분들이 조금 활용하기 쉬운 제품들, 실생활에 좀 밀착한 제품들. 올해는 중장년층과 경력 단절 여성, 가족을 특화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내년에는 취업이나 창업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교육 과정도 운영됩니다. 자유롭게 상상하고 상상한 아이디어가 눈앞에서 실현되는 열린 제작 교육이 이제는 주민들의 일상적 공간에서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화재가 났을 때 인명피해의 가장 큰 원인은 연기와 같습니다. 순식간에 건물 내 연기가 들어차면 비상구를 찾기도 쉽지 않고 또 숨을 쉬기도 힘이 든데요. 이 때문에 대형 건물에는 방화구획이 필수적으로 만들어져야 하고 내화 충전재를 써서 연기 확산을 차단해야 합니다. 이렇게 건물의 화재 안전 성능을 보관하는 것을 지자체가 지원하는 조례가 중구에서 발의가 됐습니다. 조례 돋보기 안수민 기자입니다.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46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남 밀양의 한 요양병원 참사. 두 화재 모두 건물이 방화구획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피해를 키웠습니다. 중구에서 이 같은 화재 참사를 막도록 건물의 안전성 보강을 지원하는 조례가 전국 최초로 발의됐습니다. 저희 중구 관내에 있는 많은 높은 건물들에 거기에 혹시 그 어린이나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있다면 빨리 대피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제 조금 지원해서 방화재에 대한 거를 좀 알리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생존권도 조금 더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조례의 핵심은 방화구획 내화 충전재 시공에 필요한 공사비를 구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 내화 충전재란 건물에 불이 났을 때 벽 사이를 관통하는 배관 등으로 연기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메워주는 장치입니다. 지원 대상은 2006년 이전에 지어진 방화구획 설치 대상 건물입니다. 지원 기준도 명시됐는데 총 공사 금액의 절반,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신청자는 자체 부담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006년도 이후에는 방화재 이제 부분을 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전에 지어진 건축물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전에 지어진 건축물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화재 예방 관련 안전교육을 비롯해 방화재나 방화재 시공기술 등에 대한 교육을 구청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조례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조례는 27일 열리는 중구의회 제27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계절의 기운을 담고 있는 제철 음식은 영양학적으로 우수하고 가격도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우리 지역 기장 대변항에서 제철 맞은 미역 수확이 가장 먼저 시작됐습니다. 바다에서 갓 건져 올린 생미역은 전국 각지의 식탁 위로 향하고 있습니다. 미역 채취 현장에 김현정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기장의 18개 어촌계 중 무려 17곳에서 양식을 하는 기장미역. 기장 앞바다 축구장 360개에 달하는 곳에서 미역 재배가 한창입니다. 대변항에서 2km 떨어진 미역 양식장에 도착하자 지난 9월 밧줄에 감아둔 종묘에서 자란 미역이 하늘하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본격적으로 미역 채취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저희들이 여름에 파종해가지고 지금 한 80일간 키워서 기장에 대변항에서 첫 출항하는 물미역입니다. 동해 쪽에 파도도 세고 수심도 깊고 특히 일조량이 많기 때문에 미역이 감고 윤기가 난다는 것이 기장미역의 특징입니다. 11월부터 수확을 시작하는 햇미역은 잎과 줄기가 두꺼워지지 않는 1월까지 최고의 맛을 자랑합니다. 주로 지금 생미역, 나물용이라든지 가메기, 쌈용으로 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시간에 맞춰서 운송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 시간에 맞춰서 채취해서 바로 운송하기 때문에 더 신선한 미역을 접할 수 있을 겁니다. 흔히 접하는 건조 미역의 경우 지금의 생미역 상태에서 더 자라 잎과 줄기가 두꺼워지는 2월부터 채취해 건조시킵니다. 미역은 맛뿐만 아니라 영양 성분도 우수합니다. 미역들은 비타민 B, 무기질이 많이 들어있어서요. 정장작용뿐만 아니라 유해금속도 잘 제거해주고요. 항콜레스테롤 효과나 항암 효과에도 효과가 있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일의 미역 다시마 특구인 기장군의 한 해 미역 수확량은 13,900여 톤, 100억 원 이상의 소득을 거두고 있습니다. 기장 청정바다에서 갓 수확한 기장 미역입니다. 제철 맞은 우리 해조류 먹고 건강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기장 앞바다에서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한국의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은 60kg에 달해 세계 1위입니다.
소비량이 늘면서 수산 자원은 빠르게 고갈되고 양식 수산물의 공급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수한 어종을 어업 현장에 보급하기 위한 연구가 곳곳에서 진행 중입니다. 차선영 기자가 양식 시험 연구 현장에 찾아가 봤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곤충 생산 업체와 협업해 개발한 곤충 배합 사료를 먹고 자란 넙치입니다. 동해 등의 유충을 가루로 만든 건데 일반 사료를 먹었을 때보다 17% 빠르게 성장했고 질병에도 강해졌습니다. 넙치의 생존율도 20% 높아졌습니다. 현재 사료 원료의 75%를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양식 생산 단가도 낮출 수 있게 됐습니다. 곤충 원료 배합 사료가 넙치뿐만 아니라 참조기, 강도다리, 무지개 송어 등 다양한 양식 품종에 적용될 수 있도록 사료 개발에 적극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선호하는 대표적 생선인 참조기. 제주도 내 360여 개 넙치 양식장을 활용해 양식 시험 사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조기의 경우 국내 소비 전량을 어획이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 하지만 어획량은 2011년 5만 9천 톤에서 2018년 2만 3천 톤으로 급감해 양식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연중 18도 이상의 수온을 유지하는 지하 해수를 이용한 이 양식 시험 사업의 경제성이 확보된다면 양식 참조기가 어업 현장에 본격 보급될 예정입니다. 한국의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은 약 60kg 정도로 세계 1위입니다. 수산물 소비가 늘면서 수산 자원은 크게 줄어 양식 수산물의 공급 비중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다양한 어종에 대한 양식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지난 8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수정란 생산에 성공해 화제가 된 흔히 참치라고 불리는 참다랑어. 대형 수족관에서의 사육에도 성공했습니다. 지난 6월 1kg이었던 참다랑어의 무게는 4개월 만에 3kg으로 늘었고 30cm 정도였던 크기도 50cm로 훌쩍 자랐습니다. 향후 대형 수족관을 이용해서 어미로 성장시킴에 따라 수정란을 생산할 경우 양식용 수정란 생산 기반을 더욱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양식 생산 단가를 낮추고 양식이 어려웠던 어종의 연구가 진전돼 어업 현장의 보급을 앞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관광공사가 내년부터 수어 통역을 통해 지역 문화와 관광지를 소개하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관광공사는 최근 수어 통역이 가능한 문화관광 해설사 6명 등 모두 10명의 해설사를 선발해 부산의 역사와 문화, 자연 등 지역 관광 자원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광공사는 또 부산시 농아인협회 등과 서구 비석 문화마을 등 주요 관광지를 찾아 한국 수어 통역 해설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기장군이 다음 달 31일까지 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 활동할 청소년위원을 모집합니다. 기장군 청소년참여위원회는 기장군이 청소년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주체적인 참여와 활동을 촉진하고 청소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기장군은 중고생과 대학생 또는 그에 준하는 청소년으로 20명 정도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은 기장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이나 팩스로 신청하면 됩니다. 부산 시민들은 부산의 환경 분야에서 수질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경대 녹색환경지원센터가 지난 8월과 9월 부산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환경 현안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부산시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수질 관리와 대기 관리, 폐기물 관리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향후 5년간 주력해서 해결해야 할 사안도 수질, 대기, 폐기물, 연안 관리로 조사됐고 구체적으로는 상수도 수질 개선과 낙동강, 온천천 등의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